안녕하세요. 그림 그리는 선배, 그 선배입니다. 제 직업이 그림 그리는 건데, 저는 제 삶에 지금 만족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왜 그림 그리면서 살기가 좋은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저는 지금 극작판 애니메이션에서 비주얼 디벨롭먼트 아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는데, 쉽게 말하면 컨셉 아티스트랑 비슷한 거예요. 제가 뭐 1년에 버는 연봉은 뭐 1억에서 2억 사이쯤 되는데, 물론 뭐 지금 제 연봉에 만족을 하고는 있지만 물론 더 높으면 좋겠죠. 근데 그림만 그려서 이런 연봉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걸까요? 음, 저는 일단 지금 사업자 등록을 여기 캐나다에서 하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, 컨셉 아티스트로 살면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프리랜서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. 왜 이 프리랜서가 좋냐 하면은 자기가 그 연봉을 어느 정도 그 스스로 정할 수 있다? 그러니까 자기 능력을 좀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. 아무래도 우리가 회사를 다니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물론 이해는 해요. 어떻게든 좀 깎으려고 하고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올리고 싶고 창과 방패의 대결이죠. 물론 좋은 회사도 있긴 하죠. 막 뭐 요구한 거보다 막 더 연봉을 주고 싶어 하고 막 그런데 근데 이 프리랜서는 완전 독립적이기 때문에 계약할 때 처음에 그러니까 회사가 계약할 때 어느 정도 나의 능력을 이미 인정하고 연락이 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능력에 맞는 페이를 좀 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죠. 또 프로젝트가 끝나고 다음 프로젝트로 이동할 때에도 내가 그래도 경력이 더 쌓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나은 페이를 그래도 내가 스스로 더 요구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, 어, 와, 그러면 막 연봉을 막 내 맘대로 막 계속 올리면 되겠네. 그러는데, 뭐, 당연히 비현실적으로 올리면 안 되겠죠.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말이 돼야 되겠죠. 그래도 회사를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자유로운 편이다. 뭐 그런 얘기입니다. 이렇게 회사 다니는 것보다 연봉이 훨씬 유리한데, 물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거든요.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컨셉 디자이너로서 살기 좋은 두 번째 이유. 그림을 그린다는 게 얼마든지 자기 집에 있는 그 로컬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회사랑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저는 지금 밴쿠버에 사는데 지금은 토론토에 있는 회사랑 일을 하거든요. 또 그 이전에 제가 막 몬트리올에 있는 회사나 뭐 당연히 서울에 있는 회사랑도 일을 하고 있었고 어차피 제가 작업한 결과물은 다 파일로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고 또 미팅도 딱 그 정해진 시간에 화상 채팅으로 접속해서 그때만 하면 되니까 원격으로 그 외의 시간은 제가 어느 정도 다 알아서 하면 된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. 뭐,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일만 잘해주면 된다라는 거죠. 자기 집에 그 그림 그릴 수 있는 장비만 있으면, 컨셉 아티스트의 최대 장점 중 하나가 전 세계 어디에 있는 회사랑도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장점이 있어요. 아, 근데 이 그림 그리는 파트 말고 뭐 다른 파트 그러니까 3D 애니메이터들이랄지 뭐 서피싱 아티스트나 뭐 VFX 아니면 라이터 뭐 등등 이런 파트들은 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게 좀 어려운 편이긴 합니다. 왜냐하면은 고사양의 컴퓨터들이 좀 필요하니까 회사에서 그런 장비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. 뭐 당연히 프로그램 같은 것도 고가의 프로그램들이 많고, 그러니까 이제 컨셉 디자이너 같은 이런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훨씬 자유롭고 프리랜서가 훨씬 많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. 또 하나, 삶의 질 측면에서 좀 좋아진 것 중에 하나가, 휴가를 길게, 그럼 방학처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뭐,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가 뭐 9월에 끝난다. 그러면은, 9월쯤에 자기의 휴가를 계획을 하는 거예요. 다음 프로젝트를 자기가 바로 계약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자기가 틈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,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이제 한국에 갈 때 그 틈을 노려서 이제 한국에 가게 되는데, 보통 짧게는 한 달,
아니면 길게는 뭐 2달 이렇게도 갔다 오곤 합니다. 그래서 자기의 좀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긴 휴가, 뭐 방학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, 저는 그것도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우리가 코로나 때 직장을 잃었던 분들도 엄청 많았습니다. 회사들이 아무래도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폐업하는 것도 정말 많았죠. 대중들이 거리에 나와서 소비를 해야 돈을 버는 그런 직종, 회사들은 타격이 정말 클 수밖에 없었죠. 근데 오히려 이 영상 업계는 코로나 때부터 오히려 더 호황을 맞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. 넷플릭스라던가 뭐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OTT 컨텐츠들은 사람들이 집에만 있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이 보게 됐고, 그러다 보니까 더 많고 다양한 그런 컨텐츠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쪽 업계는 일이 오히려 늘어났습니다. 요새 그 한국 회사들도 가끔 보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화, 뭐 드라마 아니면 뭐 VFX 같은 그런 후반 작업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꽤 많아지고 있거든요.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하고 또 컨텐츠 양도 이렇게 늘어나고 하다 보면 또 큰 장점이 되게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글로벌한 그런 회사들에 도전해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. 링크드인 같은 그런 사이트를 보면 정말 많은 회사들에서 컨셉 아티스트들을 뽑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자기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노력을 한다면 미국, 뭐 캐나다, 뭐 일본, 중국, 유럽 등등 다양한 나라들에서도 일해 볼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뭐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드실 거예요. 난 그 영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외국 회사랑 일을 할 수가 있냐? 네, 맞습니다. 언어가 걱정되긴 해요. 근데 노력하는 사람이랑 시작도 하기 전부터 난 안 될 거니까 그냥 포기부터 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결국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하고 뭔가를 시작해야 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저 같은 경우도 해외로 나오게 되면서 영어를 하게 된 거지, 제가 영어를 딱 완전히 다 뭐 마스터하고 잘했기 때문에 여기를 온 게 아니거든요. 너무 정말 기초적인 것조차 안 된다 하면, 그리고 자기가 관심이 있다 하면은 근처 학원이라도 조금씩 다니고, 아니면 뭐 요새 뭐 정원화 영어 같은 것도 있잖아요. 뭐 그런 것도 해도 되고 하면서 조금씩 준비해서 이제 도전하면 되는 거지. 제 주위에도, 그러니까 여기 캐나다에도 영어를 막 유창하게 못해도 실력이 좋으니까 여러 회사에서 연락하고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.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림 실력인데, 영어 걱정부터 하는 건 저는 좀 순서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잘하면 할수록 좋겠죠. 하지만 유창하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 건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고요. 중요한 건 그림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다. 아, 이 사람은 컨셉 아티스트로서의 능력이 보인다 싶으면 그런 사람들은 회사에서 당연히 이제 뽑고 싶어 하고 좋은 대우를 해주고 싶어 하죠. 보통 일반적으로 페이는 시간당 이제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. 네, 한 시간당 능력이 좀 괜찮다 싶으면은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. 시간당 5만 원으로 계산하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하루에 40만 원이죠. 일주일은 40시간이 표준 근로시간이니까 5만 원 곱하기 40시간 하면은 일주일에 2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, 1년으로 계산하면 52주니까 1억 400만 원 정도 됩니다. 단점은 보험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긴 한데, 자기가 뭐 국가에서 해주는 보험 말고 또 사보험을 들고 싶으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보험에 가입해도 되는 거니까요. 능력에 따라서 뭐 시간당 뭐 6만 원, 7만 원, 8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, 아니면 능력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은 뭐 4만 원 밑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, 그건 능력에 따르는 거니까 당연한 거고요. 아까 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할 때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정말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당연히 실력입니다. 그림 실력이죠. 이 그림 실력이라는 게 뭘까요? 그냥 그림을 잘 그린다라는 느낌이 뭘까요? 기본적으로 우리가 묘사 능력은 갖춰야 되는 건데, 그러니까 뭐 이런 이 마이크를 묘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기,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죠.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 이상으로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게 있는데요. 보통 회사에서 이제 사람을 뽑을 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쭉 보잖아요.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만 봐도
이 사람이 그냥 묘사력만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기본적인 요소들, 정말 중요한 요소들을 제대로 공부를 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포트폴리오가 정말 중요한데요. 그냥 그림만 잘 그린다고 해서 나는 이 정도면 실력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안 뽑히지?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 핵심적인 요소들이 그림에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. 그게 바로 전제 조건이고 그림 실력입니다. 그걸 공부하려면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게 첫 번째고요. 그리고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. 우리가 비기너로 첫 회사에 들어갈 때부터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는 사실 정말 찾기 힘들고요. 오히려 저는 회사 경험을 어느 정도 해본 뒤에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왜냐하면 일단 회사에 다니면서 이 그림을 그린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어떤 그 방법들이 있어요. 그것들을 누구한테 이제 배우면 되게 좋죠.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배웠다고 쳐도 그게 현실에서 자기가 적용을 하면서 또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이론을 배웠는데 이제 현실에 그거를 적용시키면서 자기한테 체화를 시키는 거죠. 그래야 이제 진짜 자기 실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처음부터 당장 프리랜서로 시작하기보다는 좀 수련을 통해서 회사를 다니고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기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정말 중요한 거죠. 저는 애니메이션 쪽에서 일을 하지만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게임이나 뭐 영화 쪽 아니면 뭐 드라마, 뭐 출판 이렇게 다양한 직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 컨셉 아티스트의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. 저뿐만 아니라 지금 저랑 같은 프로젝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도 게임 쪽이랑 애니메이션 쪽이랑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. 이 클라이언트 영역이 넓어지게 되면은 자본 규모가 큰 회사랑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무래도 자본이 있는 회사들은 대우도 그만큼 훨씬 잘해줄 수밖에 없죠. 얘기가 길어졌는데 딱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그림 그 자체가 재밌는 일이라는 거예요. 그림은 왠지 조금 놀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림을 우리가 일로 하는 거지만 뭔가 막 그 약간 창작 욕구가 뿜뿜할 때 그럴 때 그림이 더 잘 되더라고요. 보통 우리가 막 그 워라밸이라고 해서 일이랑 삶을 분리한다. 뭐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일이 뭐 그만큼 지금 힘들다는 거거든요. 일은 힘들고 삶은 편안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. 근데 그림 그리는 걸 재밌어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일을 직업으로 삼아서 좋고 또 일을 놀이처럼 할 수 있으니까 그림도 그리고 돈도 벌고 뭐 가재 잡고 도랑치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자 오늘의 결론 나도 프리랜서로 그림 그리면서 좋은 대우를 받고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 네 가능하다. 대신 제대로 된 공부는 필수다. 어렵지 않다. 공부하면 되니까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다.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아는 한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상 그림 그리는 성배였습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제발.